안녕하세요. 오늘은 온홀딩 에이지, 그러니까 그 온 브랜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 컨퍼런스 콜 녹취록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온 브랜드의 인상적인 성장세, 특히 그 프리미엄 전략, 이게 어떻게 먹히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핵심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는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 그 성공 엔진이랑 다음 스텝은 뭘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단순히 뭐 매출이 늘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크는지, 또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랑 사례들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제품 혁신이나 운영 방식까지 진짜 오늘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3분기 실적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하죠. 숫자들이 정말 강력합니다. 3분기 순매출이요. 이게 거의 8억 스위스 프랑, 정확히는 7억 9,440만 스위스 프랑이더라고요. 보고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한 24.9% 늘었고요. 근데 이제 고정 환율로 보면 34.5%나 성장했어요. 이 성장세 자체도 대단한데 수익성, 이것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게 딱 눈에 띄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매출 총이익률이 65.7%, 그리고 조정 이비타 마진율이 22.6%에 달한다. 이건 온의 그 프리미엄 전략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재무 성과로 그냥 딱 나타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이 65.7%라는 마진율은 사실 정말 이례적으로 높아요. 물론 여기에는 운송비 절감이나 환율 효과 같은 약간 일시적인 긍정적 요인들 한 3%포인트 정도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요인들을 다 빼고 봐도 근본적인 수익성 자체가 이미 회사의 장기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건 그러니까 D2C, 즉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 비중이 커지고 또 확고한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운영 효율화 노력을 한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뭐랄까 구조적인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성공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 그러니까 비싼 가격인데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산다는 거고 또 회사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고요. 아, 그리고 이런 성장이 신발이라는 특정 분야나 일부 지역에만 딱 몰린 게 아니라 퍼포먼스 신발, 라이프스타일 신발, 그리고 의류까지 포트폴리오 전체랑 전 세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주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특정 제품이나 지역에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성장, 이게 사업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온 브랜드가 특정 유행을 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소비자층과 지역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 전 세계적인 모멘텀,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지역별 성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리가 보통 에이펙이라고 부르는 거죠. 4분기 연속으로 고정환율 기준으로 세 자릿수 성장률이라니, 와, 이거 정말 폭발적인데요. 에이펙 지역 성장은요, 현재 온의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전체 매출에서 에이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까지 올라왔어요. 특히 젊고 디자인이나 브랜드 스토리에 좀 민감한 아시아 소비자들이 온의 그 프리미엄 퍼포먼스 접근 방식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온의 프리미엄 전략이 서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같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본 시장 성공 사례가 특히 좀 인상 깊었어요. 9월에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잖아요. 그 열기가 이어진 건지 10월에는 긴자에 있는 온 플래그십 스토어가 회사 전체 매장 중에서 월간 최고 매출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물건 파는 걸 넘어서 브랜드 경험이 매출로 이어진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또 최근에 처음 문 연
태국 방콕 매장도 개점 당일에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다니까 아시아에서의 브랜드 열기 이게 느껴집니다. 네, 그게 바로 플래그십 스토어 역할이 단순 판매 채널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긴자 매장 성공은 제품뿐만 아니라 온이 추구하는 그 정밀함, 디자인 우수성, 스위스 헤리티지 같은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프리미엄 경험 제공 전략이 통했다는 걸 의미해요. 특히 장인 정신이나 품질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랑 잘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방콕 매장의 초기 성공 역시 동남아 시장의 높은 잠재력을 딱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주요 지역들도 한번 보죠. 제일 큰 시장, 미주 지역은 어떤가요? 미국 안에서 가격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보고 기준 10.3%, 고정 환율 기준으로는 21%나 성장했어요. 가격을 올렸는데도 수요가 탄탄했다는 건 브랜드의 힘,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산더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는 신호죠. 가격 인상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결정인데 이걸 했는데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건 소비자들이 온 브랜드에 그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특히 경쟁이 엄청 치열한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온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 막 휘말리기보다는 브랜드 가치랑 제품력으로 승부하겠다. 이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EMEA 지역, 여기도 보고 기준 28.6%, 고정 환율로는 33% 성장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네요. 영국이 주요 시장으로 떠올랐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새로운 시장 반응도 뜨겁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독일어권 국가들 성장세도 다시 빨라지고 있다. 이 점도 긍정적이네요. 네, 그렇게 미주, EMEA, APEC 이 세 지역 모두에서 고정 환율을 기준으로 두 자릿수 이상 아주 견조한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 이게 온의 큰 강점입니다. 어느 한 지역 경기에 막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죠.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관된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랑 각 지역 시장에 맞는 세밀한 실행력, 이게 딱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성장을 가능하게 한 건 결국 팔리는 제품의 힘일 텐데요. 온의 제품 역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궁금해요. 특히 그 선수들의 활약이 제품 매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헬렌 오비리 선수가 뉴욕 마라톤에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라이트라는 프로토타입 신발을 신고 22년 만에 대회 신기록 세우면서 우승한 장면은 진짜 대단했죠. 바로 그 부분, 그게 온의 핵심 전략, 선수 중심의 혁신, 애슬릿 퍼스트 이노베이션을 보여주는 딱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상위 레벨 선수들이랑 협력해서 극한의 환경에서 기술을 막 테스트하고요. 거기서 얻은 피드백이랑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선해서 결국에는 모든 러너들한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허. 헬렌 오비리 선수의 우승은 온의 최첨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 선수들한테 인정받고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걸 그냥 증명한 거예요. 이런 성공 스토리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챔피언이 신는 신발, 이거 강력한 마케팅 효과가 있거든요. 조르디 비씨, 타데세 아브라함 같은 트랙필드 선수들 금메달 소식도 있었죠. 이런 엘리트 선수들 성공 사례가 계속 쌓이니까 온이라는 브랜드가 그냥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성능이 뛰어난 브랜드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성공은 클라우드 서퍼, 클라우드 몬스터, 클라우드 러너 같은 핵심 러닝화 제품군의 꾸준한 인기로 딱 연결되고 있어요. 이 제품들은 이미 많은 팬들을 확보하면서 온의 러닝 카테고리 성장을 이끌고 있죠. 최근에 나온 클라우드 서퍼 맥스 모델은 출시 첫 달에 주요 러닝 전문 매장에서 판매장 탑5 안에 들 정도로 바로 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이건 온이 시장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딱 맞는 타이밍에 출시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줍니다.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 기대감도 상당한데요. 2020년 1분기에는 클라우드 러너 3랑 클라우드 몬스터 3가 나오고 하반기에는 더 향상된 기술이랑 폼이 적용된 새로운 클라우드 서퍼 맥스 모델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건 온의 최첨단 기술이라는 라이트 스피드. 이게 적용된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 모델.
이게 2020년 상반기에 일반 러너들한테도 판매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에요. 네, 라이트 스피드 기술은 온의 혁신 경량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원래는 진짜 최상의 선수들을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 이걸 일반 소비자 제품 라인업까지 확장 적용한다? 이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고 또 러닝화 시장 전체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제품 개발 로드맵이랑 지속적인 혁신 의지, 이게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는 요인입니다. 신발 이야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놀라운 게 바로 의류 부문 성장세예요. 보고 기준으로 86.9%, 고정 환율로는 무려 100.2% 성장했어요. 와. 3분기에는 처음으로 분기별 의류 판매량이 100만 개를 넘었다고 하니 그냥 액세서리 수준이 아니라 이제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것 같네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는 의류 사업을 단순히 신발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처럼 독립적인 사업 부문으로 키우고 있어요. 독자적인 디자인 팀이랑 제품 라인을 갖추고 특히 D2C 채널 중심으로 유통 전략을 펴면서 신발 사업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흥미로운 점은 의류 구매 고객들이 신발만 사는 고객들보다 더 자주 구매하고 한 번 살 때 더 많은 금액을 쓰는 경향, 그러니까 더 높은 고객 생애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를 보인다는 거예요. 의류가 새로운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문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확실히 젊은 층한테 어필하는데 의류 역할이 커 보여요. 로에웨나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PAF 같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랑 협업도 꾸준히 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온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 젊고 트렌디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 같네요. 패션과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려는 노력이 엿보여요. 특히 러닝웨어, 여성 타겟의 트레이닝 의류, 퍼포먼스랑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테니스 컬렉션, 그리고 기능성이랑 디자인을 다 갖춘 아웃도어 재킷 카테고리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건 성능과 스타일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에 온이 정확히 부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랑 운영 노하우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프리미엄 전략을 말하게 되는데 단순히 가격을 높게 받는 걸 넘어서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 점이 인상 깊어요. 아까 얘기 나눴던 긴자나 최근 문현 취리히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공간들. 이런 게 그런 전략의 실행 사례겠죠? 맞습니다. 프리미엄 경험은 제품 자체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품을 접하고 사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관된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성, 스위스 장인 정신, 혁신적인 기술 같은 걸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운영 효율성 강화 노력. 이것도 성공의 핵심 요인입니다. 제품 기획부터 생산, 물류까지 걸리는 시간, 즉 리드 타임을 구조적으로 단축시키고 통합된 계획 시스템이란 AI 같은 지능형 도구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운영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아, AI까지요? 네.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서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여서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동시에 인기 제품 품절 사태는 최소화하는 거죠. 효율적인 운영이 실제 재무 건전성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빠르게 성장하는데도 재고 수준은 3분기 말 기준으로 3억 8,060만 스위스 프랑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현금 전환 주기, 그러니까 매출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이걸 개선해서 1억 5,730만 스위스 프랑이라는 강력한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현금 보유고도 9억 6,180만 스위스 프랑으로 아주 넉넉하고요. 그렇죠. 효율적인 재고 관리는 특히 프리미엄 브랜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의 생명선과 같아요. 과도한 재고는 결국 할인 판매로 이어지고 이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거든요. 오는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재고 건전성을 지키고 여기서 확보된 현금을 다시 미래 성장을 위한 R&D나 마케팅, 프리미엄 리테일 환경 구축 같은 데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앞으로 운영 효율성을 더 높일 걸로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D2C 채널뿐만 아니라 기존의 홀세일, 즉 도매 채널 파트너들이랑 관계도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홀세일 매출 역시 보고 기준 23.3%,
고정 환율 기준 32.5% 성장하면서 파트너사들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가을-겨울 시즌 제품에 대한 수주, 그러니까 선주문이죠. 이것도 이미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니 파트너사들도 온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겠네요. 네, 홀세일 파트너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언은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파트너사 매장에서도 언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매장 내 환경 개선이나 직원 교육 같은 데 투자하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즌 수주가 이미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건 파트너사들이 언의 신제품 라인업이란 브랜드 전략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기록적인 매출 총회익률 65.7%.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죠. 일시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65.7%라는 이 인상적인 수치에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상반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발생한 비용, 특히 운송 관련 비용이 좀 낮아지면서 생긴 일회성 긍정적 효과, 이게 약 200bp,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기여했고요. 네. 둘째는 미국 시장에서 제품 가격 인상 시점이랑 예상됐던 추가 관세 부과 시점 사이에 약간 시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진이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셋째는 최근 미국 달러화가 다른 통화 대비 좀 약세를 보이면서 발생한 긍정적인 환율 효과, 이게 약 100bp, 1%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략 한 3%포인트 정도는 일시적인 요인 덕을 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런 일시적 요인들을 다 제외하고 보더라도 올해 근본적인 매출 총회익률은 이미 회사가 설정했던 장기 목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D2C 채널 비중 확대, 프리미엄 가격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 지속적인 운영 효율성 개선, 그리고 규모의 경제 실현 같은 구조적인 강점들, 이게 일시적인 요인 이상으로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수익성 기조는 앞으로도 쭉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수익성은 조정 EBITDA 마진에서도 확인되네요. 22.6%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70bp, 그러니까 3.7%포인트나 상승했어요. 이렇게 높은 수익성은 단순히 재무제표 보기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이걸 확보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높은 수익성은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게 해주는 거죠. 오는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 차세대 기술 개발 위한 R&D,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플래그십 스토어 여는 것 같은 리테일 경험 강화, 그리고 아까 말한 AI 같은 혁신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재원을 다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영역에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능력, 이야말로 온의 숨겨진 경쟁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탄탄한 실적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 전체 연간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고정 환율 기준 순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최소 31%에서 34%로 높였고, 매출 총이익률은 기존 60.5%에서 61% 사이였는데 약 62.5%로, 조정 EBITDA 마진율은 기존 17%에서 17.5% 사이에서 18% 이상으로 모두 올려잡았어요. 네, 연간 가이던스를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린 건 3분기까지의 뛰어난 성과가 4분기에도 쭉 이어질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수익성 지표인 매출 총이익률이랑 조정 EBITDA 마진율 목표치를 상당폭 올렸다는 건 회사가 비용 통제나 프리미엄 가격 유지 능력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6년까지의 중장기 목표치까지 업데이트하면서 더 큰 그림을 제시했어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이죠. 이 목표치를 기존 26%에서 최소 30% 고정 환율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거 역산해 보면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최소 23% 이상 고정 환율 기준,
성장한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셈이네요. 중장기 성장 목표치 상향 조정은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건 온 경영진이 현재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힘에 기반한다고 확신한다는 걸 의미해요. 특히 내년에 미국 관세 인상 같은 잠재적인 부담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 매출 총회익률 목표치 기존 약 60%였는데 이걸 초과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밝힌 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 이건 결국 브랜드 파워 강화, 지속적인 기술 혁신, AI 등을 활용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와 자신감이네요. 오늘 이야기 쭉 종합해보면 온홀딩은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전략, APC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 모멘텀,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과의 협업에서 시작해서 모든 소비자에게 확장되는 제품 혁신, 또 AI까지 활용하는 탄탄한 운영 실행력, 이걸 바탕으로 2023년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발판 삼아서 올해 연간 전망은 물론 2026년까지의 중장기 성장 목표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것. 이게 핵심이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온이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남들과 다른 길, 즉 프리미엄 가치,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통제된 성장,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독자적인 성공 방정식을 써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강력한 재무 성과와 미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신감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홀딩의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의 성공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온이 실적 발표에서 좀 흥미로운 주장을 했어요. 자신들이 단순히 기존 스포츠웨어 시장의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스포츠웨어를 잘 안 입었던 새로운 고객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장 전체 크기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온의 성공적인 프리미엄 전략이랑 이런 시장 확장 노력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앞으로 스포츠웨어 시장 전체의 모습과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단순히 기능성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디자인,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가 결합된 제품에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